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7월 23일 경북 포항에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해병대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물론 합동 장례식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주 큰 참사가 있었죠. 바로 마리논 헬기 추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기가 이륙한 후에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갔고 프로펠러가 그만 공중분해되다시피 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헬기가 추락했고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 5명이 순직하고 부상자도 나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단지 헬기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논 헬기 참사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마리논 헬기 참사가 발생한 것은 2018년 7월 17일. 그런데 그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입장문 한 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7월 18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변인이 한마디 한다는 것이 역시 이 참사에 대한 애도라든지 혹은 입장을 밝히는 말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국민들이 참 개탄에 맞지 않는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바로 헬기 기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문은 사고, 이 참사 다음 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수리온의 이것도 헬기 이름이죠.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국방부가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공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변명을 하고 언론 보도에 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핀트가 어긋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변명인지. 공중분해대에서 추락한 헬기는 마리논입니다. 그 마리논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온을 개량해서 만든 그런 헬기이죠. 그런데 언론은 마리논의 모체에 해당되는 수리온의 기체 결함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마리논이 아니라 수리온의 결함 중에서 그것도 결빙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됐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수리온을 개량해서 마린온이 됐다고 하면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겠죠. 그렇다면 2018년 7월 18일 시점에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번 그 참사의 원인이 된 공중분해돼 버린 그 마리논의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서 밝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마치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인명을 앗아간 마리논 참사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마리노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이 느긋하게 수리온만 변명하면 된다는 듯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왜 수리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가 하면 그것이 수리온 판매와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변명한다는 것이 이 더운 여름에 결빙 문제만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7월 17일 당일에 마리논이 공중분해되고 추락해서 국군장병에 다수 사상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번 마리논 참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7월 17일 당일에 싹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수리온 기체결함 뉴스가 나오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변명만 했다. 국군장병이 우리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문재인의 마리논 이것은 문재인의 마리논이 분명하죠. 그 프로펠러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고 공중 분해가 돼서 동체가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입장문 하나 내지 않고 고작 한다는 것이 언론에 대해서 반박만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날에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이고 침묵했던 것이죠. 반박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참사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 심승섭을 해군 참모총장으로 진급시킵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해군 참모총장더러 그 다음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챙겨달라. 그저 예우와 보상, 한마디로 말해서 돈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7월 19일에 이르러서도 문재인은 챙기지 않는다. 국방부도 챙기지 않는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챙겨라. 결국 이 장례식도 해병대장으로 거행이 되었고 또 장의위원장도 해병대 사령관이 맡아서 했습니다. 어떻든 7월 19일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국민을 능멸하고 이러한 국군 장병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도 역시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 정보사가 탈북 여종업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뉴스하고 관련해서 국방부는 탈북자 사건은 통일부 소관이고 국방부와 무관하다. 이런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해양사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연 국방부의 그 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니까 국토교통부 관할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 그러한 행정부인 것이죠.
7월 23일 벌써 한참 지났죠. 참사 발생일은 7월 17일이었습니다. 7월 23일 마리논 공중분해 및 추락 참사로 순직한 국군 장병에 대한 해병대 장, 이 식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되는 식장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해병대 장이 거행되는 장례식이 아니라 연결식장에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연결식장에 안보실의 비서관을 보냈을 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장례식 당일까지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같은 날 연합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 긴급 성명을 내더니 국군 장병들이 순직했는데 참 일찍도 조문 계획을 보낸다. 마지막 날에 비서관을 보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조문 계획을 한 명도 안 보내느냐, 한 명도 안 와 보느냐, 그런 뉴스가 있고 결국 국군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는 끝내 입장문이나 성명 같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애도문을 7월 23일에 게시했는데 그리고 그 식장에 보냈다고 하죠. 청와대가 게시한 이 애도문은 전체 글자 수로 594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애도문 속에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우리 국군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가 비록 청와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지닌 자라고 한다면 애도문 하나로 국민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94글자 가운데 애도문은 214글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80글자는 사건 설명과 민원 안내, 없어도 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부분이 바로 380글자나 되었습니다. 먼저 글 제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에게 전하는 애도문. 여기에서 전하는 이라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중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겠구나, 전달자가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른 문장 해석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해병대 장, 이 장례식 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달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 중간에는 전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이 글 제목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순직한 해병 장병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장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군 장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순직한 해군 장병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애도문을 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애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고 숨진 해병 장병들이 듣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양자대화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대화의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이렇게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3인칭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상대방이 순직한 장병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 제목에 헬기 사고라고 썼는데 사고는 틀린 것이다. 참사라고 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죠. 이번과 같은 참사는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참사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은 죽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한 애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승을 떠나는 자를 혹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영결식의 애도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날의 그 의식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병대 국장 하는 그 장례식의 격을 나타내는 명칭 가운데 해병대 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글을 장례식인 해병대 장에 보내야 옳은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척, 친구 같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알고 사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결식에 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애도문, 그것은 글이 어떤 곳에 보내는 글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글의 제목처럼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면서 이것을 영결식에 바로 보내는 그런 애도문이다. 제목을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이상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어떤 조문객이 와서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서 조문을 하게 되면 조문객은 오면 상주, 그 가족들, 유족들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곧장 그 제단이 차려져 있는 그 앞에 관에 가서 관 속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하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풍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애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전체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애도문에 해당되는 것은 단 2개 단락밖에 없습니다. 바로 2번째 그리고 4번째 이렇게 됩니다. 2번째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보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무난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부터 틀렸죠. 안타까운 사고, 그러면
사고, 이런 경우에는 사고 당한 사람이 자칫 부주의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당사자들에게는 아무 부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참사로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순직한 장병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역시 유가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단락 전체는 이 애도문이라는 그 글의 제목하고는 다르게, 글의 제목은 사망한 장병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제2단락은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유족들에게 하는 아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사,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표현 좀 틀린 곳이 있었죠. 결국 이 글은 제목에 사자인 영희 씨에게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살아있는 철수 씨 잘 지냈어요 하고 써놓은 것과 동일하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제4단락입니다. 오늘 저는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장병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 우리는 국가와 자신의 부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제4단락은 정말 터무니없는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저는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멀리서도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특히 이런 경우에는 눈앞에서 서로 마주보지 않으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함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고 이 식은 포항에서 있어서 유족들이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이제 마음만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병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재인 씨가 장병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 거기에서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준다 할 때도 그 불리우는 상대방은 너였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이름을 불러준다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2인칭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역시 양자관계,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불리우는 상대방은 영어로 you, 당신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부르더라도 고 김정일 대령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망한 김정일 대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인칭으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그냥 김정일 대령 느낌표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때 영어로 you라고 하는 2인칭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고 부른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김정일 대령, 죽은 노동환 중령, 죽은 김진화 상사, 죽은 김세영 중사, 죽은 박재우 병장. 이것은 잘못되었죠. 이름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는 2인칭으로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그래서 이때는 죽은이라는 의미의 고라는 자를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자신의 부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면 물론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와 자신의 부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 이 부분입니다. 부대가 나온 것도 사실 좀 그런데 부대 앞에 자신의라는 한정을 해놨다 하는 것이죠. 너희 부대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는 우리 모두 동일한 국가이죠.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와 자신의 부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자신의 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도 자신의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부대 이렇게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앞에 것을 봅시다. 우리의 국가와 자신의 부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병들이 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이 문재인의 국가와 그리고 그 장병들의 부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문재인의 여러분 고맙다 버전으로 되고 맙니다. 이것은 참사이지 계획해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던진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고맙다 버전이 돼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풀이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부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든 첫 번째로 풀던 두 번째로 풀든 첫 번째는 이제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고맙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국가와 자신의 부대를 위해서 몸을 던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병들이 스스로 몸을 바쳤다로 되는 부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헬기가 이륙하고 나서 공중에서 프로펠러가 그냥 툭 날아가 버리는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이어서 바닥에 추락해서 우리 장병들이 사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몸을 바쳤다. 이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장병들의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장병들의 부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6.25 동란 때 6탄 몇 용사 탱크에다가 기름이 든 병을 던지고 목숨을 거기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이 장병들이 헌신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이야기이고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참사는 무서운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서 단 2개의 단락으로서 애도문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또 이번 그 의식, 그 행사를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이 애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1단락 그리고 제3단락입니다. 이것을 애도문 속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보내는 애도문에 그 의식을 안내하는 사회자가 할 법한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단락입니다. 오늘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영결식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번에는 장례식이지 영결식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영결식에 이 글을 보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선 1단락에서 오늘 헬기 사고로 이 부분은 참사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일관 장병들이라는 단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나올 것이니 좀 그것을 집중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제3단락입니다. 장병들은 상륙 기동 헬기 시험 비행 중이었습니다. 해병의 전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당한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사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병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당한 사고이다. 그래서 이 참사의 본질을 싹 덮고 있죠. 참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냥 해병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그냥 사고가 났다. 사고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헌신한 것 아닙니까? 헬기가 공중에 떠오르면 프로펠러가 공중분해돼서 그래서 추락하는 헬기로부터 떨어져서 사망하는 것, 그것이 임무가 될 수는 없죠. 그것은 임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사이지.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당한 사고라는 말은 앞뒤 관계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단락에서 하나는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고 하나는 이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했고 애도문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애도문에는 민원 안내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제5, 6, 7단락. 다시 말해서 행정 업무,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 민원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5단락은 행정업무 안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예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을 소홀함이 없이 예우하겠다.
정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임무 수행 중에 장병들이 계속 순직하거나 부상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어째서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은 어떤 특별히 개인적인 비난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5단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논 참사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장병들이라는 그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동그라미 속에는 임무 수행 중에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부상한 그런 장병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시간적으로 영역면에 있어서 넓은 그런 것이 되죠.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B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논 참사로 사망한 장병들의 지금 장례식에 앞으로 있을 임무 수행을 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당할 그런 경우의 모든 장병들 이야기를 갑자기 해버린 것이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글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도 혼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글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6단락입니다. 이것은 민원 안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무엇으로도 유가족들의 눈물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장병들을 대신해 국가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이렇죠. 지금은 무엇으로도 유가족의 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슬픈 것은 유가족이죠. 유가족이 순직한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장병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 앞에서는 오늘의 이 예식이 바로 장병을 기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주가 아니라 장병이 주인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갑자기 유가족이 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자라든지 지금과 같이 이런 경우에 국가는 유가족을 기리지 않죠. 국가는 바로 본인, 유공자 자신, 희생된 자,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립니다. 유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유가족에 대한 것을 앞에 내세운다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우라든지 쉽게 말해서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이야기는 결국 민원 안내다. 국가에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숭고한 희생정신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이번 참사하고는 정말 배치되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희생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의 정신을 희생정신이라고 합니다. 희생당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결국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또 그 내심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는 것이 이 장병들이 마리논 참사가 날 것을 알면서도 헬기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바치도록 이렇게 희생을 하도록 한 것인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추악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제7단락입니다. 큰 부상을 당한 김용순 상사의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술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김용순 상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뻔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이와 같은 참사에서 살아남은,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는 그런 그 장병에게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면서도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애도문이죠. 애도문은 역시 사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애도문입니다. 거기에 앞에 여태까지 결국 죽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유가족들에게 했지만 끝부분에 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저 끼워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글은 전체 7단락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연결식에 보내는 애도문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은 이것은 차라리 입장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목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썼고 이번 참사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썼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의식에서 어떠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 청와대는 예를 갖춘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차도 아예 바닥부터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 그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애도문 전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그 희생당한 우리의 그 국군, 희생당한 국군을 한마디로 장병들이라는 말로 일관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죠. 다른 연설문에서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도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또 그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지적을 받았지만 그렇게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리 장병들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애도문 전체에서 마리논 참사 피해자들을 장병이라고 그 아주 객관적인 그런 호칭을 썼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100년 전, 몇십 년 전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남의 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어떤 그런 투쟁을 하다가 희생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특히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딸 아들이다 이렇게 거의 2인칭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번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그저 장병이라고 해서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참사를 극고 사고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희생당한 국군장병, 희생당한 사람을 자꾸 희생자, 그러니까 헌신한 자로서 희생자, 이러니까 스스로 희생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그 불일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사 피해자는 희생한 자가 아닙니다. 희생당한 자. 참사 피해자는 헌신한 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하자면 헌신당한 자가 되겠죠. 헌신이란 이야기는 감사 표시를 하면서 넣을 수는 있는데, 희생자로서 넣게 되면 뜻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군 장병이 희생당한 이 마리논 참사에 대한 자각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글 전체에서 줄줄 흘러나오고 있죠. 그는 국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번 참사 관련한 전 과정에서 조문도 하지 않고 입장문도 밝히지 않고 해서 오히려, 그리고 이번 일을 자꾸 사고 하면서 사실은 교통사고라고 하고 싶은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군을 통째로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그들은 국군을 이렇게 대한다면 국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군의 적인 적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 마리논 참사,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그냥 사고라고 한다면 앞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비행 중에 추락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헬기가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던 중에 제대로 착륙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보통 비행기 사고는 그렇죠. 거기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을 날고 있는 헬기에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갑니다. 날 수 있습니까? 날지도 못하고 착륙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착륙도 문제가 있다고 하죠. 보통은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번에 그 순직한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렇게 그들에게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사에 휘말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고가 아니라 참사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해서, 그렇게 사망할 것에 동의해서 헬기에 타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